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Z 플립4의 초기 설정 방법과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에도 작년처럼 갤럭시 Z 플립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Z 플립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갤럭시 버즈2 프로와 에어팟 프로를 드리는 이벤트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Z 플립의 커버 화면은 전작과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같지만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더블 탭을 하면 화면이 켜지게 되고요. 화면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알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와이파이와 음량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걸로 바로바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와이프를 다시 하면 비행기 모드, 플래시라이트, 화면 밝기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다른 식의 스타일로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가면 설정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바로 커버 화면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스타일들이 나오는데 이 기본 프리셋들도 전작보다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모지를 활용해서 커버 화면을 꾸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도 추가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Z 플립4의 옆면을 보면 측면 버튼들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외부 화면으로 바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스와이프 해보면 사진, 인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카메라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사진이랑 동영상에서 위로 올리면 초광각 모드로 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작이랑 좀 바뀐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두 번 탭하게 되면 이제는 전체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좀 더 활용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촬영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촬영이 되고요. 화면을 탭해주거나 볼륨 버튼을 눌러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촬영 방법에서 음성 명령을 선택해주면 음성으로도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Z 플립 같은 경우는 일반 스마트폰과는 다르게 이렇게 접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플렉스 모드라고 하죠. 이 모드가 되면 화면이 분리가 됩니다. 상단에서는 카메라 화면이 나오고요. 하단에서는 컨트롤러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때 이렇게 잡고 촬영하면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촬영도 가능하고요. 정말 다양한 각도로 촬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플렉스 모드를 활용하면 일반 스마트폰으로는 조금 촬영하기 힘든 각도도 아주 쉽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현재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상태인데요. 오른쪽 상단을 보면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커버 화면에도 카메라 화면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촬영을 하면 찍히는 사람도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스러운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 촬영에서 오른쪽 아래를 보면 조그맣게 렌즈 모양 같이 생긴 버튼이 있어요. 이게 오토 프레이밍 기능인데 이 기능을 켜면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서 프레임을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온 경우 거기에 맞춰서 앵글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영상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측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빅스비가 실행이 되죠. 빅스비, 오늘 날씨 어때? 빅스비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좀 불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걸 설정에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주시면 측면 버튼 항목이 보일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두 번 누르기를 했을 때 수행하는 작업을 바꿀 수도 있고 길게 눌렀을 때 실행되는 작업을 바꿀 수도 있어요. 빅스비가 불편하신 분들은 전원 끄기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바꾼 뒤에 길게 누르게 되면 빅스비 대신 전원 끄기 메뉴가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누르기는 카메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삼성페이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다른 앱 열기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대로 설정해주면 편하겠죠. 처음에 퀵 패널을 내려서 밝기를 조정하려고 하면 두 번을 내려야지 화면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해서 한 번만 내려도 설정할 수 있게 바꿔줬는데요. 퀵 패널을 두 번 내려준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빠른 설정 창 구성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밝기 제어에 들어가 주시면 두 가지 항목이 보이는데 항상 표시로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퀵 패널을 한 번만 내려주면 상단에 밝기 조절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편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 화면에서 이렇게 스와이프하게 되면 삼성페이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바로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삼성페이를 설정해 줘야지 되는 건데 우선 펼친 상태에서 삼성페이로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카드 등록 버튼을 눌러서 카드를 등록하면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모델이 유럽 모델이어서 그런지 저는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등록이 됐으면 커버 화면을 켠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이제는 바로 삼성페이가 실행이 됩니다. 저는 카드 등록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등록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예요. 지플립은 화면을 분할해서 동시에 여러가지 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지원되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아서 분할 화면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지원되지 않은 앱들을 멀티 윈도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실험실을 눌러주세요. 여기에 여러가지 항목이 보이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강제적으로 모든 앱이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유튜브도 볼 수가 있고요. 넷플릭스를 보면서 웹서핑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플립 같은 경우는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일정 각도 이상 꺾으면 화면이 분할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역시 적용이 안 되는 앱들이 있는데요. 가령 구글 앱 같은 경우는 접어도 플렉스 모드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앱들도 플렉스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플렉스 모드 패널로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활성화 시켜주면 이제부터는 플렉스 모드가 적용이 됩니다. 방금 플렉스 모드가 안 됐던 구글을 보면 위쪽에 구글 페이지가 보이고 하단에는 컨트롤러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오른쪽 손가락 버튼을 클릭하면 마우스처럼 커서도 나오게 되고요. 두 손가락을 이용하면 스크롤을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지플립 사용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재미난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면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 이거는 분할 화면 사용 시에 상태 표시줄과 하단 내비게이션 바를 숨겨주는 기능이에요. 사용했을 때랑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마디로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 이걸 활성화 시켜주시면 화면 상단 모서리에서 이렇게 밀게 되면 화면이 팝업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솔직히 이 기능은 저는 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간간히 오작동 할 때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 이 기능인데요. 이건 조금 신선한 기능이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하단에서 위로 밀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이 되고요.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앱을 실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기능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급하게 멀티태스킹으로 다른 앱을 불러와야 될 때 굉장히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엣지 패널 설정도 본인에게 맞게 바꿔주면 사용하기 훨씬 편한데요. 일단 측면에서 엣지 패널을 불러와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줄 3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앱과 편집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편집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점 3개를 눌러주면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설정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앱 이름 표시, 이걸 해놓으면 좀 더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움짤이라고 하죠. 작년 지플립3에서는 GIF 파일을 이 커버 화면에 추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능이 조금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내가 찍은 영상을 바로 커버 화면에 배경으로 설정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FHD 화질에 100MB 이하 그리고 길이가 15초까지의 영상에 한해서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영상 같은 것들도 GIF 파일로 따로 만들어야지 추가가 됐었죠. 영상이 길면 15초 내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내가 찍은 영상이 바로 커버 화면에서 영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을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지플립4의 초기 설정 방법과 여러가지 활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도 지플립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